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진 길들이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식한 방법으로 엔진 길들이기 하면 기름 먹는 하마로 만들고 진동이 증가하고 소음이 증가하고 매연 발생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잘못된 지식들, 그 지식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새 차 사면 길들이게 된다 해가지고 고속도로 쫙 밟아주라 그럽니다. 속도 이빠이 내고 댕기라 그럽니다. 그래야 차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길이 들까요? 그렇게 길들이는 거 아닙니다. 왜? 과거부터 내려왔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의심 한번 하지 않고 남이 밟아주라니까 밟는다. 뭘 밟아요? 자, 신차 구입하고 길들이기 한다면 상식을 가지고 가세요. 신차 때 밟아줘야 된다. 고속주행 해라. 고속도로 쫙 달려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헛똑똑이들이요, 잘난 척 하면 기름 먹는 하마 엔진을 만듭니다. 또 엄청 시끄럽게 만들어요. 덜덜덜덜 하고요, 깔깔깔깔 하고 시끄러워요. 엔진 길들이기 신차 때부터 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길들이기를 잘하는 거냐? 길들이기 하시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운행하실 때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높은 회전수를 쓸 거냐 이거예요. 고속 RPM을 쓸 거냐예요. 속도 아닙니다. 고속 RPM을 쓰라 해요. 그러면 기름 많이 처먹겠죠. 그런데요, 기름은 최소량으로 쓰라 해요. 왜 기름을 적게 써야 되냐면, 엔진에 열이 발생하면 실린더 라이너 상사점 있죠. 그 상사점에 열을 많이 받은 차들은 턱이 생깁니다. 상사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폭발을 하고 나서 피스톤이 밑에 다시 내려왔을 때 제일 밑쪽에 보면 하사턱이 생깁니다. 그런데 상사턱 부분은 열이 많이 받아 있기 때문에 계란 같은 형식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타원형으로. 그리고 신차 뽑아서 폐차장까지 들어갔을 때 폐차장에 엔진을 드러내놓고 라이너를 보면, 헤드를 뜯고 라이너를 보면 실린더 라이너 벽을 손으로 이렇게 살살 만져보세요. 만져보면 턱이 심한 차들이 있고 턱이 심하지 않은 차들이 있습니다. 턱이 심한 차들, 왜 심할까요? 엔진을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실린더 상사점에서 열을 너무 많이 축적시켜서 타원형으로 마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타원형으로 마모된 차 어떻게 써요? 실린더 폭발할 때마다 떨리게 되죠. 피스톤 핀 좌우로 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엔진이 진동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실린더 상사턱이 작게 생기게끔 만들 거냐? 그러면 동일한 주행거리 운행하실 때 어떻게 하면 기름을 적게 쓸 거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엔진을 분해해 보세요. 헤더 뜯어내고 라이너를 딱 보면 피스톤 뽑아가지고 보셔야 돼요. 상사턱 부분하고 하사턱 부분, 그 부분의 하사턱은 대체적으로 열이 축적 현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하사턱은 대체적으로 깔끔합니다. 원형으로 마모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상사턱 부분에는 턱이 생기는데 그 턱이 타원형으로 생깁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타원형입니다. 그리고요, 상사턱 부분에 평상시에 행정이, 피스톤이 상사점 끝점까지 더 올라가고 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터기지가 있으면 밟을 때 악셀레다를 밟을 때 쭉 밟고 가면 그 부딪히는 소리가 나겠죠.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엔진이 시끄럽겠죠. 자, 평상시에 상용차에 자기가 1200, 1300rpm 타고 다닌다. 그런데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뭐 1800, 1900rpm, 2000rpm 고속으로 때리 밟는다요. 그럼 엔진 엄청 시끄럽겠죠. 그런데 길 들은 차는 어떻습니까? 길을 잘 들이면 오히려 조용해져 버립니다. 밑에서 일반 차들은 뭐 1100, 1200, 1300 밟으면 붕 하고 그냥 당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2000rpm 정도 레드존 근처에 가서 밟으면 엄청 시끄러워요. 그런데 길이 들은 차는 어떻게 되느냐? 엔진을 잘 길을 들인 차는 어떻게 되느냐? 밟으면 엄청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윙 합니다. 디젤 엔진에서도 그런 소리가 납니다. 자, 화물차 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배우세요. 신차 뽑으면 엔진 길들이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길들이기에 따라서 최고 연비를 만들 수 있는 차가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길들이기 잘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밟아주라, 고속주행해라 이런 옛날 노가다식 생각 버리시고요. 상사턱을 어떻게 마모시킬 거냐, 열축척 현상이 안 생기게끔 어떻게 마모시킬 거냐, 상사턱을 최상단까지 어떻게 하면 올려줄 거냐. 그래야 고속회전에서 엔진 소음이 적어지게 되고 상사턱에 부딪히는 저항으로 인해서 출력이 저하되는 현상도 예방됩니다. 길들이기 하시려면요, 이런 부분을 배우세요. 자, 이렇게 배우려고 그러면 높은 RPM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연료는 최소량으로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연비운전, 출력 증가 다 됩니다. 순정 튜닝이 이거예요. 막 갖다 붙여서 헛기구에 바람갭이 집어넣는다, 배기구에 바람갭이 집어넣는다, 스파크 바꾼다, 그죠? 점화 플러그 바꾼다, 점화 케이블 바꾼다, 배터리 안전기 단다. 마지막에 도착하는 건 뭡니까? 마지막에 도착하는 것은 순정입니다. 그 순정 상태에서 더 나은 방법이 뭐냐? 순정 상태에서 엔진 길들이기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 방법은 동일한 주행거리의 연료량을 최소량으로 쓰면서 운전하는 겁니다. 후리빨 말고요. 후리빨은 높은 회전수 아니죠. 공회전이죠. 그거는 도움 안 됩니다. 차 집에 세워놓고 시동 걸어도 후리빨은 되잖아요. 중립 상태니까. 그거는 연비 목적이고 엔진 길들이기는 모든 RPM대요. 최고 RPM까지 다 쓰면서 연비는 최고로 높이고 연료는 최소량으로 쓰는 방법. 이 방법을 적용할 줄 알아야 길들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른다 그러면, 머릿속에 지식이 없다 그러면 평생 못 만드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다 그러면 만들 수 있는 거고. 길들이기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국산차, 수입차 틀리죠. 열처리 기술, 합금 기술이 틀리기 때문에 국산차 실린더 내벽에 라인의 엔진 길들이기는 시간이 짧습니다. 수입차는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길들이기를 잘해놓은 차들은 차가 엄청 부드럽고 소음도 없고 속도를 내고 밟을 때 조용합니다. 길 잘 들인 차요, 화물차 타보시면, 실제로 밟아가지고 타보시면 어떤 소리 나느냐면 비행기 소리 같이 웅 이런 소리 납니다. 오 이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붕 이런 소리가 나요. 엄청 부드러운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실린더 상사점에서 피스톤이 상사턱에 부딪히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이 엄청 부드러워요. 잘 나갑니다. 차도. 순정 상태에서 길들이는 방법, 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배우세요. 그렇게 하면 그 정도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시중에서 쓸데없이 튜닝하는 거 싹 잊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 가야 고수입니다. 그 정도 가야. 아시겠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